칼날 같은 경례 소리가 군기가 바짝 든 부대 안에 울려 퍼집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정렬된 군복과 냉랭한 시선들이었습니다. 이다현의 가슴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첫 발령지인 56사단 청룡부대에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부사관 이다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다현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7개월간의 부사관 학교 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그녀의 자신감이 묻어나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맞은편에 선 선임 부사관들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특히 여군 상사 박선영의 눈빛은 단번에 이다현을 꿰뚫어보는 듯 했습니다. 신임 부사관은 내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군대는 학교가 아니니까요. 박선영의 목소리에는 어떤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느껴지는 긴장감, 이다현은 그것이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죠. 56사단 청룡부대는 엄격한 규율과 남성 중심의 수직적 분위기로 유명했습니다. 그 속에서 여군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경쟁과 위계가 존재했어요. 이다현은 부대 생활에 빠르게 적응해 나갔습니다. 정확한 업무 처리와 뛰어난 체력, 그리고 남다른 총기 다루는 솜씨까지 그녀의 능력은 부대원들 사이에서 곧 소문이 되었죠. 이다현 하사가 사격 훈련에서 만점을 받았다며 여자인데도 체력 테스트에서 남자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대. 수군거림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인정과 놀라움이었던 시선들이 점점 의심과 질투로 변해갔어요. 특히 박선영 상사의 태도는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다현 하사, 보고서가 형식에 맞지 않네요. 다시 작성해 오세요. 훈련 장비 정리가 미흡합니다. 오늘 야간 점검 당번을 추가로 서세요. 사소한 지적부터 과중한 업무 부여까지 박선영의 이다현을 향한 잣대는 유독 엄격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다현은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냈죠. 그녀에게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과 함께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밤 독립된 여군 숙소에서 이다현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군복 아래 감춰진 여성스러운 곡선, 그리고 깊은 눈동자. 누구도 모를 비밀을 간직한 눈빛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불빛들, 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다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견딜 수 있어. 이건 시작일 뿐이야. 자신에게 속삭이는 이다현의 표정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이 부대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숨기고 있는 진실. 아무도 모르는 그 비밀은 밤하늘의 별처럼 멀고도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점호 시간. 이다현은 여느 때와 같이 정확하게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대대장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인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높은 계급장, 부대원들의 긴장된 태도. 이다현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죠. 다음 주 사단 검열이 있을 예정입니다. 최고의 상태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장의 말에 전 부대원이 긴장했습니다. 검열은 곧 사단장의 방문을 의미했어요. 이다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떨림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다현의 군 생활 첫 장이었습니다. 뛰어난 능력으로 주목받는 동시에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되어가는 신임 부사관. 그리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을 품은 채 그녀는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식당 앞 복도에서 급박한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다현은 서류 뭉치를 품에 안은 채 식사 시간에 맞춰 부대 식당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발령 이후 한 달,
그녀는 점점 부대의 리듬에 적응해 가고 있었죠.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이다현 하사. 복도 끝에서 박선영 상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다현은 발걸음을 멈추고 바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선영은 천천히 다가와 이다현의 눈앞에 서더니 그녀의 서류를 빤히 바라보았죠. 점심시간에도 업무입니까? 네, 상사님. 오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이면 특별한 임무를 하나 맡겨볼까요? 박선영의 입꼬리가 미묘하게 올라갔습니다. 이다현의 가슴 한켠에 불안감이 스쳤지만 그녀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오늘 간부 식사 담당이 갑자기 아파서 빠졌어요. 이다현 하사가 대신 수저와 식판 세팅을 맡아주세요. 지금 바로요. 점심시간 10분 전, 이미 다른 부대원들은 속속 식당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촉박했어요. 이다현은 잠시 망설였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상사님. 식당으로 급히 향하는 이다현의 등 뒤로 박선영의 의미심장한 미소가 따라붙었습니다. 이다현은 서둘러 간부석 20개의 자리를 세팅하기 시작했죠. 수저, 젓가락, 식판을 차례로 놓으며 시간과의 싸움을 벌였습니다. 마지막 세팅을 마치자마자 간부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이다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신의 식사를 하기 위해 일반 병사 식사 라인에 섰습니다. 그때였어요. 이게 뭡니까? 대대장의 거친 목소리가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간부석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대대장이 자신의 식판을 들어올린 채 분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식판 바닥에는 검은 얼룩이 선명했죠. 누가 이런 더러운 식판을 내놓은 겁니까?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선영이 천천히 일어나 이다현에게 다가왔어요. 이다현 하사가 오늘 세팅을 담당했습니다. 대대장님. 모든 시선이 일제히 이다현에게 쏟아졌습니다. 당황한 이다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깨끗한 식판만 골라 놓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다현이 다가가 식판을 살펴보려 했지만 박선영이 먼저 식판을 가져가 세척실로 향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다현은 박선영의 표정에서 승리의 미소를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이다현 하사는 일주일간 식당 청소 벌번을 서세요. 기본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군 생활을 하겠습니까? 대대장의 질책에 이다현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귓가로 주변의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역시 여자가 군대에서는 능력은 좋다더니 기본도 안 되어 있네. 뭘 믿고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거지? 이다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더욱 단단해졌죠. 그날 이후로 부대 내 이다현의 입지는 급격히 좁아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피했고 다른 부사관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특히 여군들 사이에서도 이다현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밤 식당 청소를 마친 이다현은 텅 빈 식당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걸까? 작게 중얼거리는 이다현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능력과 외모가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이다현은 우연히 자신의 사물함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 잠갔던 사물함이었죠. 조심스레 문을 열자
그 안에는 낯선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다현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사진을 가방에 넣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이다현의 비밀, 그리고 그녀를 향한 미묘한 위협. 부대 내 고립은 점점 깊어져 갔지만 이다현은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연병장에 이다현의 고독한 발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20바퀴째 돌고 있는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식판 사건 이후 2달, 이다현은 더욱 자신을 단련시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실력만큼은 의심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였죠. 혼자 훈련하는 걸 즐기나 봐요. 이다현 하사. 어둠 속에서 불쑥 나타난 박선영의 목소리에 이다현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경례를 올렸어요. 체력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상사님. 박선영은 이다현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서려 있었죠. 오늘 오전 부대원 훈련 기록 정리해 놓으세요. 오후에는 무기고 재고 조사. 저녁에는 당직 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하루치 업무량을 훌쩍 넘는 지시였습니다. 하지만 이다현은 미동도 없이 네, 상사님 하고 대답했습니다. 박선영이 떠나고 나서야 이다현은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이것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과도한 업무 할당, 부당한 질책, 그리고 끊임없는 감시. 무기고에서 재고 조사를 하던 이다현은 문득 자신을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기 하사관 김준호가 서 있었어요. 혼자 다 하느라 힘들겠다. 도와줄까? 이다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조차 의심하게 된 지금의 상황이 서글펐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임무니까. 김준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다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입을 다물었어요. 박선영의 측근 여군 중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다현 하사, 박 상사님께서 서류 좀 가져오래. 이다현은 말없이 무기고를 정리한 후 박선영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여러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문을 열자 박선영과 몇몇 여군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다현이 들어서자 갑자기 대화가 끊겼죠. 아, 왔어요? 이거 복사해서 대대 사무실에 갖다 주세요. 서류를 건네받은 이다현은 복사실로 향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귀에 사무실에서 나오는 웃음소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이 들렸어요. 그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이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남들의 평가에 일일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낭비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밤 11시 당직 근무 중이던 이다현은 부대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복도를 걷던 그녀는 문득 훈련장 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보니 몇몇 남자 부사관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야, 조용히 해. 누가 올지 모른다고. 에이, 오늘 당직은 이다현이잖아. 그 여자는 지금쯤 벌써 숙소에서 자고 있을걸? 그래도 조심해야지. 들켜봐. 이다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군기 위반을 보고해야 하는 것이 당직 임무였지만 그렇게 했다간 더 큰 미움을 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대 회의실. 대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모든 간부를 소집했습니다. 어젯밤 훈련장에서 음주 행위가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당직자는 누구였습니까?
모든 시선이 이다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리에서 일어났죠. 저였습니다, 대대장님. 그런데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다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회의실 구석에 앉아있는 남자 부사관들과 마주쳤어요.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원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대대장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다현은 호된 질책을 받았고 한 달간의 휴가 제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실을 말했다면 오히려 더 큰 갈등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판단이었죠. 그녀는 차라리 혼자 책임지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이날 이후 부대 내 이다현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녀가 처벌을 자청한 사실은 일부 부대원들에게 미안함과 존경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박선영을 중심으로 한 적대적인 그룹은 이다현을 더욱 경계하기 시작했어요. 저 여자 뭔가 속셈이 있어. 단순한 신임 하사가 아니야. 박선영의 의심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리고 이다현을 향한 그녀의 견제도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직접적인 괴롭힘이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이다현의 업무와 인간관계를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다현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의지도 없이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내야 할 사명 같은 것이었죠. 오전 9시 부대 전체가 이례적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단장 방문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평소였다면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되었을 사단장의 순시가 단 하루 전에 통보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모두 최상의 복장과 자세로 준비하라. 오늘 11시에 사단장님께서 도착하십니다. 대대장의 지시에 모든 부대원들은 부산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영은 특히 초조한 모습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부서원들을 다그치며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이다현 하사, 서류 정리는 다 됐습니까? 사단장님이 행정 서류를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세요. 이다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그녀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단장 방문이 항상 긴장되는 일이긴 했지만 이번은 달랐어요. 이다현이 이곳에 배치된 후 처음 있는 사단장의 방문이었으니까요. 시계가 11시를 가리키자 부대 정문에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했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일렬로 서서 사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다현은 맨 뒷줄, 가장 구석진 자리에 서 있었어요. 창백해진 얼굴로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단장 이태범은 위험 있는 걸음으로 부대원들 앞에 섰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체격은 여전히 단단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56사단 청룡부대 전 장병, 사단장 이태범 대령 방문을 환영합니다. 대대장의 구령에 모든 부대원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태범은 천천히 부대원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부대원 한 명 한 명을 훑으며 마지막 줄로 향했을 때 이다현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태범의 시선과 이다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단 1초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흘렀습니다. 이태범의 표정에는 미세한 동요가 스쳤고 이다현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지나간 순간이었죠.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기 점검이 아닌 불시 점검입니다. 실제 부대 운영 상태를 보고 싶군요. 이태범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대대장과 함께 부대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이다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갑자기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2살 여름, 이다현은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아버지는 군복을 입은 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다현아, 별을 보렴. 저 별들처럼 너도 언젠가 빛날 거야.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하지만 그건 쉬운 길이 아니란다. 이다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 별을 바라보던 그날,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추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이다현은 자신의 감정을 다잡았습니다. 지금은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 없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단장 이태범, 그는 다름 아닌 이다현의 친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그저 상관과 부하의 관계일 뿐이었죠. 점검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태범은 각 부서를 돌아다니며 업무 상태를 확인했어요. 박선영의 부서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서는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신임 하사들의 교육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태범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명단에 머물렀어요. 이다현 하사. 부사관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로 알고 있는데 적응은 잘하고 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선영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표정을 가다듬었죠. 네, 사단장님. 다소 미숙한 부분이 있어 지도하고 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태범은 무언가 더 물어보려는 듯 했지만 그만두고 다음 부서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등 뒤로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단장이 유독 이다현의 관심을 보이는 이유를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 이다현은 식당 한 구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앞에 서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이태범이 서 있었습니다. 이다현 하사, 잠시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부대 전체가 그들을 주시하는 가운데 이다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네, 사단장님. 이태범은 이다현을 데리고 조용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에 재회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이태범의 목소리에는 공식적인 말투 아래 숨겨진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이다현은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단장님. 그들 사이에 흐르는 20년의 세월과 쌓인 감정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짧은 만남 속에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의 창문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이다현과 이태범 사이에 희미한 경계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부녀지간이지만 이곳에서는 그저 사단장과 하사일 뿐이었습니다. 공식적인 면담입니다. 이다현 하사. 이태범은 목소리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눈빛에는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부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으로서 현재 부대 적응은 어떤가요? 이다현은 등을 곧게 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사단장님. 배울 점이 많습니다. 짧고 형식적인 대답.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이태범은 잠시 서류를 들여다보는 척하며 침묵했어요. 사실 그는 딸의 상황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부대 내 괴롭힘, 고립, 그리고 그녀가 견뎌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상급자들의 지도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이태범의 시선이
이다현의 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다현은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곧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네, 사단장님. 모든 지시와 지도가 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다현은 자신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의존해 해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녀가 이 부대를 자원한 이유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의 힘으로 서기 위해. 이태범은 딸의 단호한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한켠에 자부심과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20년 전 군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가족과 거리를 두어야 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딸과는. 그것이 그가 치러야 했던 가장 큰 대가였죠. 알겠습니다. 면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태범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잠시 멈추어 섰어요. 이다현 하사, 군인의 길은 홀로 걷는 길이지만 진정한 용기는 때로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것에서 나온다는 걸 기억하세요.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언이었습니다. 이다현은 묵묵히 경례를 올렸고 이태범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다현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편 박선영은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사단장이 이다현과 단둘이 면담하는 상황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무언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가 이다현을 괴롭혀 온 사실들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 이태범이 대대 사무실로 돌아오자 박선영은 서둘러 그를 맞이했습니다. 사단장님, 이다현 하사와의 면담은 어떠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태범은 차분한 표정으로 박선영을 바라보았어요. 상사님께서 관리하고 계신 부대원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우수 인재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태범의 말에 박선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이다현을 우수 인재로 생각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오히려 그녀에게 이다현은 위협적인 존재,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가까웠습니다. 네. 이다현 하사는 아직 많이 배워야 할 신임 하사입니다. 제가 잘 지도하겠습니다. 이태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알고 있다는 듯한 깊이가 있었어요.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대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특별 감찰을 다음 주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박선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네, 사단장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범이 떠나자 박선영의 마음속에 불안과 분노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에 서 있는 이다현에게 향했어요. 날카로운 적이가 느껴지는 시선이었습니다. 저녁, 이다현은 여군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사물함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어요. 박선영이었습니다. 이다현 하사, 사단장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박선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이다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대 적응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상사님. 그래요?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고요. 이다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선영의 의심 어린 눈빛이 그녀를 파고들었지만 이다현은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랬군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이다현 하사. 여기서 당신은 혼자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에게 호소한다 해도 결국 매일 부딪히는 건 우리들이니까요. 숨겨진 위협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박선영은 이다현의 반응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숙소를 나갔어요. 이다현은 사물함을 열어 안에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이다현은 사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서도 할 수 있어. 내 힘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의지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날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이태범의 방문과 이다현과의 면담은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이다현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특히 박선영의 태도는 더욱 예민하고 경계심이 강해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부대 전체가 이례적인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특별 감찰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었습니다. 이태범 사단장의 갑작스러운 방문 이후 일주일, 그가 예고한 부대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특별 감찰이 실제로 진행되는 것이었죠. 전 부대원 오전 9시 대강당에 집합. 대대장의 명령에 모든 부대원이 대강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다현은 맨 뒷줄에 앉아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담담했지만 내면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모습은 평소와는 달리 초조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주변 부대원들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감찰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느낀 듯 했습니다. 사단 본부에서 특별 감찰팀이 파견되어 부대 내 괴롭힘 및 부조리 문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모든 부대원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대장의 발표에 대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종류의 감찰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다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인 이태범이 자신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지만 그녀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아버지가 개입한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감찰팀이 도착하고 개인 면담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원들은 차례로 감찰관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이다현의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그녀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박선영과 다른 가해자들이 처벌받겠지만 그것이 과연 자신이 원하는 결과일까요? 점심시간, 이다현은 혼자 식당 구석에 앉아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선영이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평소와 다른 거의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이다현 하사,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이다현은 경계심을 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선영은 그녀 옆에 앉아 목소리를 낮추었어요. 이 감찰, 혹시 당신이 뭔가 말했습니까? 이다현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선영의 표정이 잠시 안도로 변했다가 다시 긴장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본 후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듣자 하니 당신과 사단장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던데요. 사실인가요? 이다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상사님. 박선영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요? 왜 하필 사단장님이 당신을 특별히 면담했을까요? 왜 당신이 부대에 온 직후 갑자기 이런 감찰이 시작되었을까요? 이다현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했습니다. 박선영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사단장님의 오래된 사진을 당신 사물함에서 발견했어요. 좀 수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다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선영이 그녀의 사물함을 뒤졌다는 사실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는 두 가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건 말을 찾지 못하는 이다현을 앞에 두고 박선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면담에서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당신의 작은 비밀도 지켜줄 수 있을 텐데요. 협박이었습니다. 이다현은 큰 딜레마에 빠졌어요. 진실을 말하고 박선영의 괴롭힘에 맞서야 할지, 아니면 아버지와의 관계를 숨기기 위해 타협해야 할지. 그날 오후 마침내 이다현의 면담 차례가 왔습니다. 감찰관 앞에 앉은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앞으로의 군 생활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다현 하사, 부대 내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감찰관의 질문에 이다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여러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식판 사건, 끊임없는 괴롭힘, 고립, 그리고 방금 전 박선영의 협박까지. 저는 이다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단단히 모으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동시에 박선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다현이 모든 것을 털어놓는다면 그녀의 군 경력은 끝날 수도 있었죠. 이 감찰이 단순한 정기 점검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이다현과 관련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사단장 이태범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 확신했어요. 박선영은 서둘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다현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신임 하사의 부적응,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한 부대원들과의 갈등, 그리고 사단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특혜를 받으려 했다는 식의 이야기를 퍼뜨릴 작정이었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박선영은 몇몇 믿을 수 있는 부대원들을 불러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망설였지만 상관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어요. 이제 이다현은 완전히 고립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밤, 이다현은 혼자 부대 뒤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결연했지만 눈에는 깊은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일 그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어두운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 하나가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다현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 방식대로 해결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이다현은 곧장 자신의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든 그것은 그녀 자신의 선택이 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찰팀의 최종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다현은 평소와 다름없이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지만 그녀를 향한 시선들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또 어떤 이들은 경계심을 품은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박선영의 태도는 더욱 공격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측근들과 함께 이다현에 관한 소문을 적극적으로 퍼뜨리고 있었어요. 들었어? 이다현이 사단장의 조카라던데. 아니야, 사단장이 그녀의 후견인이라는 말도 있어. 어쨌든 특별 관계가 있다는 건 확실해. 그래서 감찰도 시작된 거겠지. 이런 소문들이 부대 내에 퍼져나가면서 이다현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전 11시 갑작스러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 부대원 대강당으로 집합하라. 모든 부대원이 대강당에 모였습니다. 앞쪽에는 감찰팀과 대대장 그리고 놀랍게도 이태범 사단장이 서 있었어요. 이다현은 가장 뒷줄에 조용히 앉아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 특별 감찰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감찰팀장의 딱딱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부대원이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본 감찰팀은 부대 내 괴롭힘 및 부조리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간부들에 의한 조직적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찰팀장의 말에 대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박선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특히 신임 하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당한 대우와 과도한 업무 부여, 그리고 인격 모독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감찰팀장은 서류를 넘기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이다현은 그대로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박선영 상사는 보직 해임 및 타 부대 전출 조치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박선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제가 왜 징계를 받아야 합니까? 이다현 하사가 사단장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입니다. 대강당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이다현에게로 향했습니다. 이태범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박 상사, 본인의 발언에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태범의 차분한 질문에 박선영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다현 하사의 사물함에서 사단장님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이태범은 감찰팀장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팀장은 서류를 한 장 꺼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거들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대형 스크린에 여러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벌어진 식판 사건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에는 박선영이 이다현이 놓은 깨끗한 식판을 의도적으로 더러운 것으로 바꾸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이어서 여러 부대원들의 증언 녹취록이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은 박선영이 이다현을 조직적으로 괴롭혀왔다는 사실, 그리고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이다현을 고립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박 상사가 언급한 사진에 관해서는 감찰팀장이 말을 이으려 했지만 이때 이다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이다현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사진은 10년 전 제가 12살 때 찍은 것입니다. 저는 이태범 사단장님의 딸입니다. 대강당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 앞에 모든 이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이다현은 담담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직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성함도 밝히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이곳에 자원했습니다. 이다현의 말에 부대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존경심을 느끼는 눈빛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았습니다.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를 더 키울 수 있다는 것을요. 이다현은 고개를 들어 부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도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오직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부대원 여러분들의 공정한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이다현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한 명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몇몇 부대원들이 동참했고 곧 대강당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태범은 딸을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지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단장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감찰 결과 발표 이후 부대 내 분위기는 크게 변했습니다. 박선영은 징계를 받고 타 부대로 전출되었습니다. 그녀의 측근들도 각자의 잘못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받았어요. 이다현을 둘러싼 괴롭힘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사단장의 딸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다현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열심히, 더욱 겸손하게 모든 일에 임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부대를 비추는 오후, 이다현은 훈련장에서 신병들에게 사격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찰 이후 3개월, 그녀의 군 생활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괴롭힘은 사라졌고 부대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중하기 시작했어요. 사단장의 딸이라는 사실보다 그녀의 실력과 인품이 더 큰 인정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으세요. 호흡을 가다듬고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세요. 이다현의 차분한 지도 아래 신병들이 하나둘 목표물을 마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명확하고 인내심이 넘쳤습니다. 어느새 그녀는 부대 내에서 신임 간부들의 롤모델이 되어 있었죠. 훈련이 끝난 후 이다현은 부대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대 전체가 내려다 보였어요. 그녀가 자주 찾는 명상의 장소였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이태범 사단장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발령을 받은 날이었거든요. 언덕에 홀로 서서 부대를 바라보는 이다현의 눈에 잔잔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다시 멀어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이다현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이태범이 그녀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의 사복 모습에 이다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 이다현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들은 감찰 이후에도 공식적인 자리에서만 만났을 뿐 부녀로서 대화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사단장과 부사관이라는 신분의 벽이 너무 높았기 때문이었죠. 오늘로 이 부대를 떠납니다. 이태범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딸의 곁으로 다가와 나란히 섰습니다. 잘 지내고 있나? 이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모두 좋아졌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그 속에 쌓인 말 못할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를 만큼요. 미안하다. 아버지로서 제대로 해준 것이 없어서. 이태범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다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최선을 다하셨고 저 역시 그것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길을 택한 거예요. 이다현의 말에 이태범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어깨에 조심스레 손을 얹었어요. 내가 자랑스럽다.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너의 모습. 진정한 군인이구나. 이다현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순간이었죠. 이제 어디로 가세요? 이태범은 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북부 지역 세 부대로 발령받았다. 국경 지역이라 연락이 쉽지 않을 거야. 이다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멀어질 시간 하지만 이번엔 마음속에 깊은 이해와 존경이 함께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제 길을 가야 하니까요. 이태범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별 모양의 배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처음 인간했을 때 받은 배지다. 항상 내 옆에 두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용기를 내길 바란다. 이다현은 배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무게감 있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소중히 손에 쥐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말없이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부녀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그들 사이에 흘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태범은 부대를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임식이 있었지만 이다현은 평소와 같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경례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들 사이에 특별한 시선이 오갔지만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짧은 순간이었죠. 이태범이 떠난 후 이다현의 군 생활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단장의 딸이 아닌 오직 이다현 하사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로웠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아버지가 준 별 모양 배지가 함께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이다현은 진급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진심 어린 축하 속에서 이다현은 가슴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밤하늘의 별처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서로를 비추는 부녀의 사랑. 그리고 홀로 서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은 서로의 지지가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제 이다현은 자신만의 빛으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스스로 빛나는 별이 되어.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와 다시 만날 그날, 그들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서로를 마주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하늘에 별이 하나 떠오르고 또 하나의 별이 그 옆에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하늘 아래 함께 빛나는 두 개의 별처럼. 이다현과 이태범의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